자, 수능 감잡기 14강 강의 시작할게. 자, one of 뒤에 복수명사 한 번 더 기억해주고, 첫 번째 것들 중 하나, 내가 각 수업 시간에서 했던 South Milwaukee에서, 그래서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수업 첫 시간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는 것이다. 다이어그램을 학생들의 책상 그림을 이렇게 뭐 배치도 같은 거겠지. 과거분사 라벨지가 달린 그들의 이름으로 명명된 과거분사로 하면 되겠지, 그지? 도움의 수단으로, 뭘 돕기 위한 수단? 그들을 인식하는 것. 자, to 다음에 ing 나오면 항상 출제 가능성이 높아. 뭐뭐 하는 것에 대한 도움, 이런 식으로 되니까 ing가 필요한 거지. to는 전치사였고. 자, 그래서 그냥 평범한 상황이야. 첫 수업 때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려고 도표를 그려놓고 이름을 붙여놓는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결과 혹은 결론, 주제가 나오겠지. 점심시간에 1학년 수업에서 첫날 나는 뭐 참석했다, 있었다, 뭐 이 정도 하면 되고. 자, 병렬 구조지. 그리고 한 그룹의 학생들이 왔다, 그리고 보았다. 다 병렬이야.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1학년들 막 귀엽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쌤 옆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책상에 뭐 있나 막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야. 되게 귀엽겠지? 그리고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름을 내 사진에서. 내 사진이 바로 다이어그램이겠지? 한 학생이 말했다. 선생님 이름은 어디 있나요? 그리고 병렬구조 말했고 만족하지 않았다. 과거분사야. 원래 satisfy가 누구누구를 만족하게 하다니까 직역하면 만족되지 않았다. 뭐 하기 전까지 계속 캐묻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했던 거야. 애가 내가 포함시킬 때까지 의자의 그림을 어디다가, by는 뭐뭐 옆에라는 뜻이 있어. 책장 옆에다가. 그러니까 끝내 학생이 쌤 의자도 쌤 사진도 이름도 붙이세요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하니까 끝내 쌤이 져주신 거야. 그래서 이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그거야. 이 학생이 이걸 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거 하기 전까지 계속 졸랐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어떤 북케이스냐? 내가 앉아있던 북케이스. 그치?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표시된 chair. 뭐좀 되겠지, 그지? 얘도 chair를 꾸며준다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할까? 끝내는 자기 이름도 붙인 거. 사실은 선생님 거 붙일 필요 없지. 왜냐면 본인이 만든 거고 본인이 어디 있는지는 잘 아시니까. 근데 애기가 막 계속 쪼르니까 뭐 귀여워서 들어준 것일 수도 있고. 자, 이거 가주어야. 자, occur이 원래 발생하다라는 자동사인데 일단 자동사니까 수동태 못 쓰는 거 기억하고, occur to somebody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생각이 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가 생각이 났다? 나지 않았다지, 그지? 내가 포함되는 것이 과거분사야. to be pp. 과거분사가 아니고 미안해. 수동태. 수동 부정사. 내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나에게 떠오르진 않았었다. 자, 과거 완료 쓴 거는 이 사건이 있기 전인 거야. 생각조차 못했었다. 내 이름을 써야 되나 이런 거를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이 학생이 억지로 막 시켜가지고 결국 하게 된 거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없지만 그런 느낌이야. 결국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에 내가 앉아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 이름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만든 그림이니까, 다이어그램이니까 당연히 내 이름 안 썼지. 내 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경우가 없는 거야. 생각조차 못했던 거지. 하지만 그녀에게 학생 나의 존재, 교실에서의 존재는 가장 새롭고 가장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이게 되게 뭐라고 할까? 좀 따뜻했겠지, 마음이. 학생이 이 선생님이 같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선생님이 빠져 있는 게 좀 싫고, 선생님도 우리 이 다이어그램에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요런 마음을 느끼고 되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발생했던 그날에. 그리고 그것은 가주어야도 합리적인 것이었다. 나를 포함시키는 것은. 그녀의 관점은 mine, 이거는 my point of view야. my point of view와는 달랐고, 관점과는 달랐고, 병렬구조, 그리고 초래했다. 다른 다이어그램이 뭐겠니? 선생님 포함이겠지. 선생님을 포함한 그런 다이어그램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거 저번에도 한 것 같긴 한데, result from이 전혀 of도 돼. 정반대의 말. A result in B 그러면 A는 B를 초래하다. 그래서 A는 원인이 되고 B는 결과가 되겠지. 근데 A result of B 그러면 A는 B의 결과이다. 이런 결과이다. 당연히 A는 결과가 되고 B는 원인이 돼. 그래서 한 끗 차이로 정반대니까 어머 미안해. 요 밑에 있었어. 너무 밑이야. 요거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 때문에 자기가 학생의 강요로 이렇게 귀여운 고집으로 그 그림에 다이어그램에 포함되었다라는 어떤 단순한 사건인데, 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그냥 하나의 그냥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주제에 낼 것도 없기는 해. 근데 이제 뭔가 굳이 뭐 교훈을 얻거나 한다면 학생의 입장에서의 내 존재가 가장 새로운 사건이었고 가장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나를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그녀의 관점이 내 관점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너무 심오하게 뭐 관점의 차이에 따른 다이어그램의 변화 이렇게까지 가기는 좀 오버스럽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는 학생의 시각에서 온 선생님의 뭐 존재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치? 다음 자, get set. 연구원들 심리학 분야에서는 따른다. 과학적 방법을. 당연하겠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자, 그 복수동사니까 선행사를 스터디즈로 보면 될 것 같아. 돕는, 설명하는 것을. 자, 목적어 자리지만 원형이나 투부정사, 헬프 뒤에는 원형 투부정사. 그리고 어쩌면 병렬구조야. 예측하는 연구들, 뭐를? 인간의 행동을.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니까 뭐 이거는 당연한 거야. 연구원들, 심리학 분야의 연구원들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돼. 자, 이게 포인트예요.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어렵다. 심리학에서의 리서치가 훨씬 더 어렵다. 뭐보다? 스네일이나 사운드 웨이브를 조사하는 것보다, 달팽이나 음파를
조사 혹은 연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심리학 연구가 어렵다. 왜 그런가? 요게 끝이야. 인과관계로 연결되겠지. 심리학 연구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유에도 동그라미를 칠 거고 당연히 형광펜도 할 거야. 이거 오타로 if라고 돼 있을 거야. is를 고치면 돼. 그것은 심리학 연구야. this이기도 하고 종종 요구한다. compromise가 여기서는 타협이라고 하면 되나? 타협을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협이란 단어도 좀 이렇게 애매한데 왜 어려운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타협이란 단어가 나와서 그래서 타협이 뭔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행동을 연구하는 것 실험실 안에서 자연 환경에서가 아니라 요거지 그지. 원래는 심리학을 연구하려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실험실에서 사람들 불러놓고 앉혀놓고 조사하고 막 이러는 거 인위적이잖아. 그래서 이걸 타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예시 묻는 것 those readily available. 여기서 ask OC니까 그 요청하는 것이 낫겠다. 요청하는 것 쉽게 이용 가능한 사람들이야. those 뒤에 형용사 오면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심리학과 학생들한테 그치? 심리학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막 조사하는 것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introduction to 하면 이제 입문 심리학 입문 이런 거야. 그 수업 이름이야. 뭐 어쨌든 간에 원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연구를 해야 되거든. collecting data from true cross section of the population. 어떤 모 집단에 예를 들어서 20대를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 길거리에 가다가 20대 아무나 붙들고 그 실험을 해야 돼. 근데 참고로 크로스 섹션은 횡단면인데 대표적인 혹은 뭐 두드러진 뭐 가장 일반적인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집단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 학생들한테 이거 실험 좀 참여해줘 라고 요청하는 거는 좀 인위적인 거야. 그래서 이걸 컴프로마이즈를 하는 거야. 왜냐? 원래는 이게 좋은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타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실험 결과가 완벽하고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막 초상권도 있지, 뭐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지, 막 그러니까 아는 학생들한테 그냥 설문지 몇 개 돌리고 끝. 타협이지. 타협이란 단어 잘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어려우니까 타협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서 타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심리학 연구의 특징. 너무 어려워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잠깐 나오고 계속 똑같은 이시야. 요구한다. 엄청난 cleverness를. 여기서 교묘한 솜씨라고 의역이 돼 있어. 생각해내는 솜씨가 필요해. 뭘 생각해내야 되냐면 측정 방법을 생각해내야 돼. 자, 어떤 조치, 방안, 방법 뭐 이 정도 다 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뭘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해할. 여기서는 이해할이 낫겠다. 이해할 방안.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뇌를 끄집어낸다고 알 수 없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숨어있는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낼 만한 설문지나 상황이나 실험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야 돼. 그런 걸 통틀어서 매저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만들기도 되게 어려운 거야. 뭐 없이? 그들의 생각을 바꿈 없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걸 바로
activity라고 하고 요게 반응성이라고 해석이 돼 있네. 자, 다시 이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이 지문 어려워. 이 지문이 출제가 되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돼도 맞출 가능성이 아주 적어. 이거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함과 동시에 문법이나 키워드나 이런 것도 웬만큼 외우는 게 좋아. 자, 이 문장에 대한 예시를 들게.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만큼의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가,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 코로나가 있고 난 후에 우울함이 얼마나 심해졌는가, 이거를 이해하기 뭐 수치로 나타내고 이런 방안들이 필요한데, 그런 설문지든 실험 방법이든 이런 걸 생각해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야. 됐지? 근데 그런 방법을 그냥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진짜 좋은 실험이 되려면 이 사람들한테 안 들켜야 돼. 자기가 실험 당하고 있다는 걸. 예를 들어서 MBTI 시험 볼 때 쌤도 그런 적이 있는데, 쌤이 약간 원래 내향성인데 약간 소심하고 이런 성향인데 쌤이 그런 성향이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외향적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시험 칠 때 내 생각을 바꾸면서 시험을 치는 거야. 그러면 그 시험은 정확성이 엄청 떨어지겠지. 내가 막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얘네도 그런 적 있지. MBTI 시험 칠 때 자기 성격 싫으니까 뭐 반대 성향으로 막 체크한다거나 이런 거. 그래서 MBTI가 정확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reactivity가 있거든. 반응성.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조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들켜야 돼. 자기가 지금 테스트를 당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게끔 교묘하게 테스트를 해야지 실험 결과가 잘 나오겠지. 그게 바로 클레버니스예요.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들, 실험 대상자들 테스트할 수 있어야 돼. 자, 다행히 예시가 또 나와. 이 부분 잘 이해해야 돼. 단순히 아는 것, 뭘 아는 것? 자기들이 관찰 당하고 있다, 실험 당하고 있다 라고 알면 실험 결과가 정확하게 해서 틀리겠어? 틀리겠지. 유발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르게 행동하도록. 쌤 같은 경우는 I 성향인데 E 성향으로 시험 치는 거야. 그러면 틀린 결과가 나오는 거지. 됐지? 사람들은 어쩌면 줄 수 있다 대답을. 어떤 대답?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 어떤 대답보다? 그들의 진짜 감정보다. 자, 이거 삽입절이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라고 해석하면 되고,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고, 여기 맞춰서 복수동사 쓴 거. 그치? 예시야, 예시. 이 문장에 대한 예시. But for all of these difficulties. 그냥 요 통째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면 돼.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 불구하고 나왔으니까 뒤에는 좋은 거겠지. 어렵긴 하지만 실험 결과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거 사실이지만 the payoff the scientific method,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의 payoff는 뭐 대가 혹은 뭐라 그럴까, 이점이라고 여기서 해석이 돼 있어. 이점은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결과물이 replicable, 반복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심리학 실험의 여러 가지 특징에 해당되는 단어가 너무 많아. 이 지문은 100% 외워야 돼. 이 지문 틀리면 혼나. 시험에 반드시 나와. 알겠지? 여러 단어들도 기억하고, 주제도 기억하고, 순서도 기억하고, 논리도 기억하고. 즉, 이라는 연결어. 만약 네가 같은 실험을 여기서 수행하다로 해석하면 돼. 수행한다면 다시 following the same procedure, 같은 절차를 따라 똑같은 실험을 수행한다면 너는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뭐 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 replicable이란 단어의 그냥 정의였어, 정의. 반복 가능한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인 실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을 한 번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실험만 잘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실험은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주제 문제로 나오면 심리학 실험의 여러 가지 특징들 이렇게 찾으면 돼. 주제는 어렵지 않아. 근데 빈칸 추론으로 나오면 어려워. 그래서 심리학은 과학적인 연구법을 따르는데 이 과학적인 연구법이 아주 어려운 일이다.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절충한 때문에라고 보긴 그런 어려운 일의 어떤 뭐랄까 원인이라고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해. 이러한 과학적 실험은 이런 타협안을 요구한다. 절충안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절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실험은 요구한다. 이 어떤 교묘한 솜씨를 요구를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게끔 마음에 있는 거가 눈에 보이게끔 뭐 알아낼 수 있을까? 만들어내기 되게 어렵겠지. 설문지 하나를 만들어도 되게 어려울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들키게 하려면 reactivity 없이 해야 돼. 반응성 없이. 즉 내가 실험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실험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게 reactivity고 그것 없이 실험해야지 좋은 실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without reactivity를 같이 할게. 그 다음에 이거는 reactivity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리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 실험을 과학적 방식으로 할 때에는 재생 가능하다는 좋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주제가 아주 폭넓은 주제여야 돼. 그치? 자, 다음 1번. 자, 좀 전게 어려웠고 나머지 1, 2, 3, 4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금방 끝날 거야. 자, 몇몇 영국인 다움의 규칙. 영국인은 이런 특징이 있어 라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수년간의 참여 관찰 연구를 알아내기 위해. 즉 영국인다움이란 알아내기 어렵다 쉽다? 쉽다는 거지. 그래서 영국인다움이란 무엇인가가 일단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 예를 들어서 연결어 privacy rules 뭐라고 해서 privacy 사생활 규칙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네. 사생활 규칙은 너무 명백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생활 규칙, 이게 이제 끝까지 연결되는 영국인 다음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두 단어는 꼭 외워야 돼. 영국인 다음의 특징으로서의 사생활 규칙. 이 정도만 해도 주제가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하려면 영국인 다음으로서의 사생활 규칙의 명백함, 이렇게까지 하면 더 좋은,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주제가 될 수 있어. So that, 매우 뭐뭐하다, that, 그래서 너무 명백하다, 그래서 너는 목격할 수 있다. 이 룰들을 어디에서? 헬리콥터에서. 저 상공에서도 영국인들의 사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다 조사할 수 있다. 있을 만큼 명백하다. 심지어 이 나라에 발을 딛지 않고서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키워드가 또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까지 찾으면 돼. 하늘에서도 영국인들의 사생활 존중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뭘 보고 알 수 있냐? 그것까지 이제 키워드가 되겠지. 자, 명령문이야. 화불이 둥둥 떠있다. 헬기를 타고 떠있어 봐라. 어떤 영국 마을 상공에서든 몇 분 동안. 그러면 명령문 the end는 그러면 너는 볼 것이다. 뭐를?
주민 거주 지역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consist of set. 잘 기억해야 돼.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행 혹은 여러 줄의 작은 박스들로. 집이겠지. 그리고 그 각각의 집이 작은 초록색 땅덩어리와 함께 있는 잔디겠지, 잔디. 마당과 집. 그래서 하늘에서 둥둥 떠서 보면 일렬로 쭉 집이 듬성듬성 있는 거야. 그리고 집 있고 마당 있고 집 있고 마당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영국 아마 이게 집 간격이 좀 이렇게 듬성듬성이겠지. 그러니까 privacy rule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small boxes and green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국인들의 사생활 규칙들, 이렇게 하면 주제가 딱 맞겠지. 이 나라의 어떤 부분에서 이 박스들은 그 회색일 수 있다. 뭐 집 색깔은 다양할 수 있잖아. 또 다른 부분에서는 other parts로 바꿀 수 있겠지. other 복수명사 여러 번 했어. 일종의 붉은 벽돌집일 수도 있다. 색깔은 다양할 수 있다. 뭐 이 말이야. 좀 더 부유한 동네에서는 박스들이 좀 더 넓을 수 있다. 그리고 patch of green attached to them. 이 박스에 붙어 있는 초록색 땅, 잔디, 마당도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 색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안 중요해. 그래서 이럴 수 있지만 이게 포인트야. but D가 중요하잖아. 그렇지만 크기 차이, 색깔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은 분명하다. 분명한 원칙은 뭐냐? 영국인들은 원하는 것도 중요한 시그널이야. 원한다. 그들 자신의 프라이버시 속에서 살기를. 개인적인 작은 상자 속에서 살기를.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초록색 땅과 함께.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야. 영국인들의 어떤 프라이버시 룰이란 뭐냐? 자기만의 집에서 자기만의 잔디에서 살기를 원하는 영국인들의 프라이버시 룰. 명백하고 그 명백한 결과는 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간단하지? 자, 2번. 대화에 있어서 이거는 봐봐. 투부정사 표현은 for이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 대화가 stimulating, sustained. 활기를 주고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must, 시그널이야. 주장이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대화가 소재고, 좋은 대화지, 그지? 좋은 대화. 액티브 토커가 되어야 한다. 액티브 리스너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뭐뭐뿐만 아니라. 그래서 벌써 끝났네. 대화에서는 잘 듣고 잘 말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말해야 된다. 아마도 주제문일 거야. 좀 더 볼게. 내용이 바뀌는지 혹은 반복되는지. 꼭 뭐뭐 해라. 그 둘 다를 해라. 대화에. 둘 다가 뭐겠니? 액티브 토커, 액티브 리스너. 똑같은 내용 반복. 주제가 거의 끝났어. make a point of.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뭐뭐 해라 라고 욕하면 돼. throwing the conversational ball. 공을 던져라. 대화에 공을 던져라. The other person. 자, the other 좀 짚고 넘어가자. 대화를 두 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명 있고 또 한 명 있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이잖아, 그지? 나머지 하나를 얘기할 때 the other이라고 해. 뭐 한 후에 You have present your idea. 너의 생각을 제시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Abridged form. 이도 좀 중요한 단어일 수 있어. 뭐라고 할까? 그 간략한 형태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됐지?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이 지시사항은 뭐냐면 간략하게. 이제 몇몇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들이 장황한 설명을 주어야 한다고. 어떤 관점에 대한. 장황한 거 안 좋은 거야. 이거랑 반대 내용이지. 다음. 이것은 보통 불필요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지루하게 한다. 누구에게? 너의 파트너에게. 지루하다. 자, 가주어야. 진주어는 뭐냐? 더 낫다. 뭐 하는 게?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지. 큰 그림도 중요해. 그러니까 큰 그림이 요약된 거랑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반복이지, 그지? 그리고 만약 너의 파트너가, 대화 상대자가 원한다면, 좀 더 알기를 원한다면, 그때 너는 채울 수 있다. 세부 항목들로. 그래서 글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좋은 대화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세부적인 거를 설명하는 거다. 또 명령문이지. 명령문도 시그널, 주제일 확률이 큰 거야. 너의 언급과 질문을 집중되어지게 해라. 큰 그림에. keep 다음에는 그 수동이니까 과거분사 썼어. 큰 그림 또 나오지? 뭐기보다는 쓸데없는 그 세부적인 것보다는 관련 없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집중된 큰 그림. 큰 그림에 집중되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거랑 반대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너는 계속 할 수 있다. You'll keep to the point. 그 어떤 요점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겠다. 그러면 뭐뭐 해라 다음에가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너는 혼란스럽게 하고 하지 않거나 지루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너의 리스너를. 이거 동사로 쓰여서 그 confusion과 worry 타동사로 쓸 때 누구누구를 뭐뭐 하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그 지루하게 하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의 대화가 좋은 방식이지. 그래서 처음에도 나와 있어. 액티브 토커가 되어라, 액티브 리스너가 되어라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야. 너의 말이 빅 아이디어즈에게 집중되게끔 해라. 그러면 요점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온다면 이 두 번째 게 중요해.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어. 형광색이 보라색, 핑크색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요약된 형태, 이것도 중요하겠지. 큰 그림, 요약된 형태, 단순함에서 세부적인 대화로, 내용으로, 말로 흘러가야 한다. 자, 3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자, one of 또 나오지?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최상급을 왠지 단수가 어울릴 것 같지만 one of 뒤에는 무조건 복수명사. 가장 강한 예측 요인 중 하나. 뭐에 대한? 얼마나 많이 네가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좋아하는가, 좋아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 요인 중 하나는 단순히 친밀함이다. 쉽게 말하면 뭐야? 친밀한 거를 너는 더 좋아하게 되어 있다. 끝. 역시 주제 간단해. 아까 그 앞부분 빼고는 다 좀 쉬워, 지문들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한다. 그들이 전에 봤던 것. 그들이 전에 봤던 게 바로 친밀한 것. 반복. 보이지? 주제가 끝났다는 거야. 이런 종류의 과정은 주로, 자, 이것도 기억해야 돼. 근데 이런 과정이 무의식적이다.
친밀함을 좋아하는 거가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무의식까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는 알 필요가 없다. 어떤 사실을. 네가 무언가를 전해봤다는 그것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네가 모르고 있더라도 너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 그럼 걔 앞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걔가 너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걔가 너에게 좀 더 호감이 가게 된다는 거야. 간단한 이치야. 그래서 주제는 끝났어. 다시 얘기하지만 unconscious까지 기억을 해주면 돼. 자, 이제는 예시가 나오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다양화했다. 어떤 시간에 수를, 이거 더 넘버, 어 넘버 맨날 나오지, 그지? 잘 구분해서 기억해. 어 넘버는 10,000원이고 얘는 뭐뭐의 수. 그래서 한 번 보여준 사람, 5번 보여준 사람, 10번 보여준 사람, 이렇게 다양화했다는 거야. 어떤 특정 학생이 어떤 특정 강의에 참석하는 횟수를 다양화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이 있는데 그 어떤 특정 수업에 5번 간 학생, 10번 간 학생, 15번 간 학생, 이렇게 여러 번 숫자를 다양하게 하면서 참석을 했어. 그 강의에. 학기 말에 학생들, 다양한 클래스에 있던 학생들이 직역하면 보여주어지게 되었다니까 의역하면 보았다야. 이 방문객의 사진. 좀 전에 이 학생이지. 그리고 이 학생이야. 청강생 정도 하죠. 청강생. 그리고 나서 다른 학생이야. 헷갈리면 안 돼. 다른 사람이야. 실험 대상자들. 어떻게 보면 이 비지터는 실험자들과 같은 편이었겠지. 배우야, 배우. 아무튼 그래서 이 실험 당하는 사람들이 이 학생의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았다. 얼마나 그 학생 좋아 보이는지. 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여자란 말이야. 그럼 예뻐 보이는지, 마음에 드는지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어. 학생들, 피실험자들, 이 학생들, 실험 대상자들은 등급을 매겼다. 그녀를 어떻게? 엄청나게 훨씬 더 좋아할 만하다고. 언제 그랬겠다고? 수업에 only 5 or fewer times 5 or fewer times 5배나 몇 배 이렇게 하면 돼. 5배나 몇 배 더 참석했을 때. only가 있다고 더 적게 참석했다고 오해하면 안 돼. 5배나 6배, 7배 더 많이 참석했을 때. 비록 이 학생들이 의식적으로는 몰랐을지라도. 그 다음에 recall 다음에 ing 오는 것도 중요해. 그 다음에 이거 별표 2개 해야 되겠다. 일단은 2가지 문법이 있는데 recall 다음에 동명사. 근데 이 동명사는 심지어 having pp라고 해서 완료 동명사. 이거 또 안 보이네. 완료 동명사는 이전 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예측대로 결과가 나왔어. 5배나 6배나 7배 정도 그 비지터가 더 많이 방문을 했을 때 이 실험 대상자들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예뻐 보이는데, 착해 보이는데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근데 이 실험 대상자들이 그녀가 있다는 걸 알아봤냐? 못 알아봤어. 그러니까 이 실험 대상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데 이 얘기 하겠지. 전에 본 적은 없는데 왠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본 거지. 이해를 잘해야 돼. 무의식이더라도 그게 작용을 해서 친밀한 사람을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이, 정확하게는 익숙한 사람, 한두 번 본 사람,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3단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거 be associated with 아주 중요한 수거 연관될 수 있다. 긍정적인 감정들과 예를 들어 사랑, 기쁨, 자신감, elation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될까 하면 아니다 의기양양 이렇게 돼 있네.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는 뭐뭐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죄책감, 미움, 두려움, 초조함, 화, 슬픔, 부끄러움, 탐욕. 그래서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대충 보면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둘 다 브랜드는 관련되어 있다. 요렇게 봐도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얘는 당연한 건데 예상외로 긍정적인 감정과도 연관되어 있더라. 이렇게 봐도 돼. 근데 아직은 뭔가 주제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게 브랜드가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추상적인 말이라서 계속 보면서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 먼저 이러한 감정들 좋은 감정이야 는 회상될 수 있다. To play a central role 주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정 과정에서 특히 고객들이 인식할 때 그것들을 뭐로? 그들의 offering과 관련이 있다고. 팔 물건과 관련이 있다고. offering. 그래서 이 emotion 이렇게 보면 돼. the offering.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 물건이고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팔 물건이 되겠지. 그래서 팔 물건 혹은 살 물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 감정들을 인식했을 때 더 이 감정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걸로 recurred 상기되어진다. 그 다음 이러한 affective 감정적 처리 과정은 자주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정의를 할게. 자, in other words 연결어로 자주 출제가 되고 심지어 이 지문에는 연결어가 2개 이상 있으니까 연결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in other words는 즉이라는 표현이야. 뭐 that is라든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한번 더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겠지.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 너무 짧기도 하고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런 정서적 처리 과정은 종종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즉 고객들은 선택한다 어떤 선택지를 옵션을 뭘 기반으로? 그들의 기억을 기반으로. 무슨 기억? 과거 경험의 기억. 그리고 그 감정들을 연관시킨다. 관련된 감정 이렇게 하면 되겠다. Recall of the past experience and the associated feelings. 이게 병렬을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고객들은 선택한다. 어떤 선택지를 회상을 기반으로 이렇게 되지. 회상을 기반으로 기억을 기반으로 뭐에 대한 기억? 첫째, 지난 경험에 대한 기억. 둘째, 이 경험과 관련된 느낌에 대한 기억. 그래서 기억하는 것 중에 경험도 있고 기억하는 것 중에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feelings가 요거와 같은 게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브랜드, 아디다스 운동화를 샀을 때 그때 기분이 있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브랜드를 판단한다는 거야. 일단 끝까지 보고 다시 더 쉬운 예를 들어줄게. 고객이 선택할 때 어떤 브랜드들 중에 어떤 한 브랜드를 선택할 때 기억 속에 있는, 그때 고객들은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객들의 기분이 수행한다, 지닌다, 가지고 있다,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다, 즉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역할 수 있어. 반대로 고객들이 선택을 할 때 브랜드들 중에 뭘 기반으로? 기억이 아니라 그냥 광고 속의 정보를 기반으로, 혹은 다른 외부적인 자극, 광고나 자극, 뭐 거의 다 광고라고 보면 돼. 광고나 아니면 뭐 냄새, 지나가는데 뭐 냄새가 너무 좋아, 이런 거. 그러면 고객들은 집중할 수 있다. 그 물건에 오퍼링, 아까 나왔던 오퍼링 똑같아.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물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는 물건이에요. 그 물건의 attribute, 특징에 더 많이 집중한다. 반대직이지. 그리고 덜 집중한다. 어디에? 느낌에. 자, 그래서 이 전체 지문이 추상적인데 그 중에서 이 두 문장은 엄청 명확해. 그래서 두 문장만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꾸로 주제를 또 줄여볼게. 자, 고객들이 기억 속에서 어떤 브랜드들을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쌤이 앱손 프린트를 샀어. 앱손 프린트가 고장이 안 났어. 그리고 그 막 이렇게 용지 걸림도 없고 그런 좋은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근데 모든 앱손 프린트가 다 좋을 수는 없거든. 그리고 어쩌면 새로 등장한 새 브랜드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쌤이 고민할 거 아니야. 새 프린트를 살 때. 아, 옛날에 앱손이 되게 좋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선생님은 더 열심히 애를 써야 돼.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 객관적인 정보도 있고 내 기억 속의 정보도 있는 거야.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화된 정보는 새로 나온 프린터가 뭐 더 빨리, 더 잉크 절약되고 더 싸고 이런 객관적인 정보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 기억 속의 정보가 있거든. 내 경험. 그러니까 기억이 나타내는 의미는 경험이야. 경험 속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번에 앱손 괜찮았는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정보 처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그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느낌은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라고 봐도 될 것 같아. 뭐 어휘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어. 로열티라고 할 수 있지. 로열티. 자, 반면에 내가 쓴 적이 없어. 앱손도 쓴 적이 없고 뭐 새로 나온 삼성 프린트도 쓴 적이 없어. 그러면 중립적인 입장이잖아. 그래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하는 거야. 지금은 둘 다 써본 적이 없으니까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상점 가가지고 직접 보거나 실물을 보거나, 그러면 고객들은 나는 더 이 상품 자체의 특징에 집중하는 거지. 내 감정보다. 사실 감정이랄 것도 없지. 경험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논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다시 올라가면 브랜드는 긍정적인 감정들과 관련되어 있다. 사실은 뒷부분에서는 딱히 긍정적인 감정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감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봐도 되지 않나. 어떤 경험이 있을 때에는 그 경험에 수반된 그 경험과
함께 다가온 그 감정으로, 기분으로, 느낌으로, 혹은 아까 얘기했던 로열티로 그 어떤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거나, 이게 전체적으로는 선호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심지어 안 선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 이러한 정서적인 처리 과정, 감정적인 생각, 이것이 주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얘도 이제 초록색보다는 핑크색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경험을 토대로 감정이 쌓인다. 이렇게 보면 돼. 즉 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말 반복한 거지. 고객들은 어떤 물건을 선택한다. 기억을, 기억이 바로 경험이야. 기억을 토대로. 저번에 한번 써봤어. 근데 이거는, 이 기억은 경험적 기억도 되고, 맞아, 경험적 기억도 되고 감정적, 사실은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에 따른 감정은 거의 필연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낸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이거를 딱 한 문장을 찝어서 주제문으로 하긴 그렇고, 이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다 기억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제문을 그냥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큰 틀에서는 브랜드를 선택할 때는 경험으로부터 쌓인 감정이 큰 역할을 한다. 이 정도를 주제로 삼으면 될 것 같아.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